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들어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이 상호 관세를 뛰어넘어서 이제 비관세 장벽인 데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요번에 2기 정부가 들어오면서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 상호 관세를 날리고 말 그대로 엊그저께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24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렇게 되면 지금 145% 관세도 미중 간의 무역이 완전히 셧다운이 돼버리는 상태인데 245%라면 아예 그냥 남남으로 살자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때리는 것은 중국이 요지부동으로 협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지난번 트럼프 1기 때 중국 정부가 너무 쉽게 합의를 해줬다는 반성에서 요번에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트럼프가 먼저 고개 숙이고 들어올 때를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게 중국은 지난 그 트럼프 1기 정부 때 당했던 것을 반성하고 그 이후로 오랫동안 트럼프 2기 정부라는 그 미국 정부의 이런 또라이 정부가 들었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고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올려붙이고, 그러니까 그 뭐 10%, 25% 이렇게 올리다가 결국은 뭐 지금 145%에다가 또 이번에 245%, 또 100%를 더 부과해서 이렇게 그 강하게 나와도 중국은 헛소리하지 말라는 듯이 버티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게 중국도 나름대로 대비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이 대중국 견제로는 중국 정부를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미국도 트럼프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비관세 장벽을 내세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중국의 해운사들이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물량들, 상품들을 실어 나를 때 미국에 있는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입항료를 내게 하는 겁니다. 뭐 선박 뭐 척당 뭐 100만 달러 수수료를 이렇게 부과하고 톤당 뭐 10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 아주 세밀하게 이런 그 비관세 장벽을 높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그 뭐 배당 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이 꽤 많은데 그 많은 상품을 실어 나르는 배는 대부분 다 중국 선사입니다. 중국 배들이고. 근데 그 중국 배들에게 미국의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150만 불씩 한번 들어올 때마다 내게 하면 그 운송비가 고스란히 그 중국 그 선주뿐만 아니라 중국의 화주들한테 전가되는 것이죠. 이거는 관세 이외에 중국산 상품의 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 상승이 나타날 때 미국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그 비용을 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미국은 또 인플레이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국이 중국 배들이 미국의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부과하는 이런 그 수수료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선사가 아닌 한국 선사같이 태평양 노선에 예전 같으면 한진해운이 태평양 노선에 그 1위를 했지만 박근혜 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한진해운을 파산시킨 다음에 그 태평양 노선 1위는 중국하고 대만 선사들한테 넘어가게 생겼죠. 그래서 뒤늦게 우리나라 뭐 HMM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그 태평양 노선 다시 또 화물 1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번 빼앗긴 그 위치를 쉽게 되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무엇이 됐던 요번 조치가 중국 해운사들한테는 큰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화주들은 이게 중국 배든 한국 배든 일단은 미국으로 가져갈 때 화주들이 더 싼 가격에 운송해주는 운송사를 그러니까 해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해운사들이 그나마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그 이러한 그 중국 선박에 대한 그 수수료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배를 만들었느냐를 또 따지는 이런 것도 또 이슈가 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중국의 조선사들을 견제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배를 만들어진 배를 이용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을 실어 나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년 뒤까지는 전체 미국산 제품 중에 최소 1% 이상을 미국 국적 그 선사로 운송을 하고 2년 뒤부터는 3%, 그다음에 3년에서 7년 사이는 5%, 그리고 7년 뒤에는 15% 이상이 상품을 미국 국적의 배들로 운송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단 뭐 말 그대로 미국에 있는 조선사들이 이런 상선들을 만들어내야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은 조선업황 자체가 그 디트로이트의 자동차처럼 서서히 쇠퇴해 갖고 있고, 이제는 미 해군 내 이런 그 군함이나 항공모함 외에는 이 민간 상선을 경제적 있는 가격에 만들어내기에는 한계를 드러나는 그런 배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조선사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개과천선해서 뭐 경쟁력 있는 배를 찍어낼 수 있느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USTR이 요구하는 이런 수수료를 내고 중국 배들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해운선사들은 머리를 써서 캐나다나 이 멕시코 쪽 항구를 이용해서 이 물건을 실어 나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차에 트럭에 실어서 트럭으로 아니면 열차로 미국으로 보내고 있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미국의 항만에 있는 미국 그 항만에서 일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 그 항만 하역 노동자들이 모두 해고될 위기에 놓이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건 참 아이러니한데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 하층민들이 오히려 그 트럼프의 정책에 의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 뭐 일명 그 백인 쓰레기들의 그런 선택이 결국은 자신들의 목을 치는 그 부메랑이 된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세계적으로 뭐 유명한 뭐 MSC나 또 CMA 같은 이런 선사들이나 뭐 머스크나 또 이런 그 선사들은 그 뭐 50만 불, 뭐 배 한 척 다 50만 불에서 또 발주 페널티 해가지고 또 75만 불 해가지고 거의 한 150만 불 가까이를 이 미국에 입항할 때마다 125만 불씩 또 175만 불씩 이렇게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항구로 직접 가는 걸 꺼리게 되죠. 왜냐면 자기들도 비용을 줄여야 뭐 수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미국의 조선업을 부양시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미국의 해운업과 그나마 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던 항구들마저도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해운업 쪽에 이 발주 나오는 거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중국이 시장이 압도적으로 전체 58% 정도, 올해 2025년에는 58%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줄어듭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중소형 선박들을 하는 조선사들이 많이 망했어요. 이제 중소형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사들은 남해 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대부분 다 이 중국하고 경쟁해서 도저히 중국 회사들, 중국 조선사들과 경쟁해서 그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물량도 많이 빼앗기고, 중국이 이렇게 늘어난 물량이 바로 우리나라 중소형 조선사들이 포기하면서 그 물량들을 고스란히 중국 업체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24% 이렇게 갖고 가는 이유는 이게 바로 이제 고부가치선들입니다. 그 중국이 아직까지는 만들 수 없는 그런 LNG선들이나, 물론 LNG선도 중국이 이미 만들긴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중소형 쪽이고 우리는 대형 쪽이죠. 그 Very Large Container Carrier 같은 VLCC 초대형 그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 아주 고부가치선이죠. 그 해양 플랜트나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 조선사들이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량은 좀 줄어드는데 대신 단가는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질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거고, 양적인 면에선 중국한테 압도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가. 자, 그리고 이 해군 전력에서 이제 미 해군과 중국 해군의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중국의 배 건조 능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서 약 한 2325만 톤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미국은 미국 내 조선사들이 할 수 있는 건 10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도 10만 톤도 대부분 다 미 해군의 군함을 건조하는 특수한 무기나 첨단 무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하기는 어려운, 유출할 수 없는 기밀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미국 내에서만 쳐낼 수 있고, 그 외에는 뭐 상선은 도저히 뭐 미국 내 생산에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 선주 자체가 발주를 이런 미국 내 조선사에게 이 화물선이나 이런 상선을 발주하지 않습니다. 독도 없을 뿐더러 이걸 그 중국이나 한국 같은 업체가 조선사들과 경쟁력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조선사가 미국 내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나마 미국 내에 있는 조선사들은 대부분 다 미 해군의 군함을 건조하는 그 방산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중국 해군이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배 해군 군함 척수에서 미국의 해군을 뛰어넘고 있어요. 추월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거는 좀 그 전후 사정 얘기가 좀 있는데, 중국의 조선사들이 그 부실에 빠지면서 중국의 조선사들이 무더기로 파산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몇 년 전에. 그때 중국 정부가 이 민간 이 조선사들, 그리고 또 좀 대형 조선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무더기로 해군 군함을 발주를 냈어요. 그래서 그 무더기로 해군 군함을 발주를 낸 것들을 중국에 있는 조선사들이 그 중국 해군의 군함을 건조하면서 겨우겨우 그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남아서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미 해군의 군함 척수를 중국 해군이 뛰어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량, 그러니까 중소형사 중심으로 해서 이런 배들이 늘어나다가 이제는 중대형, 말 그대로 이제 이 굉장히 큰 순양함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런 그 대형선까지도 이 중국 그 군함들이 이 미 해군을 뛰어넘는, 이미 뭐 중국은 세 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항공모함도 빠르게 건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미국 해군이 이 태평양 쪽에서는 강력한 경쟁자를 만나게 된 거라고 좀 뭐랄까요,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 해군도 이제 이런 해군을 다시 증강시키는 그런 쪽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간 돈이 30년간 한 1,500조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지금 2024년에 미 해군이 295척의 군함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254년에 390척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왜냐면 그 사이에도 계속 이제 노후 전함들은 이제 군함들이 퇴역이 되니까 이거를 다 채워 넣으면서 390척까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막대해요. 약 한 1,5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돈을 어디서 갖고 올 거냐 이거죠. 이거는 상호관세를 매년 부과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 해군 함정을 이제 건조하는 미국의 조선소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조선사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조선사를 찾는 이유는 기술 격차가, 이미 미국은 방위산업에만 국한된 조선업이 살아남았고, 그 방위산업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이런 그 방위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기술 발전이 지금 민간 상선에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런 조건, 이런 것들 다 뭐 무시하고 그냥 예전처럼 군함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기술 격차를 우리나라 조선사와 미국의 조선사는 보여주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인건비나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 이런 면에서도 이미 미국의 조선사들은 한국의 조선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 미국의 방위산업체인 이런 해군, 그러니까 군함을 건조하는 조선사들을 보호해준, 산업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존스법이라는 걸 했는데, 이게 미국 그 군함을 건조하는 조선사들을 더 이상 발전이 없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장에 갇혀서 그냥 사육이 되는 그런 경쟁력이 없는 그런 조선사들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요번에 이 존스법을 개정하면서 우방국들에 있는 조선사들에게 미 해군의 군함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보는 건 바로 우리나라죠. 왜냐면 일본도 이미 미국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선사들도 옛날에는 가와사키 중공업이나 미쯔비시 중공업이나 이런 그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대단한 이름을 가진 조선사들이었지만 이제는 이 일본의 조선사들도 한물 간 조선사들이죠. 겨우겨우 일본 해군의 군함이나 만들어주면서 근근히 버티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 해군의 군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 데는 이 자유진영 내에서는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요번에 미국이 중국의 해운업과 조선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러한 규제들이 우리 해운주인 HMM, 페노션, STX, 그린로지스 이런 그 태평양 노선을 띄고 있는, 물론 페노션은 이 동남아시아 쪽이나 이쪽에 이 벌크선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지만 STX, 그린로지스하고 HMM은 태평양 노선을 실제 그 배를 운영을 하고 있는 해운사들입니다. 이런 데는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업 쪽도 지금 현재 한화오션만 미국 해군의 MRO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진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쪽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우선 MRO 사업도 시작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미 해군의 신조 새로 이제 군함을 만드는 것도 수주를 받겠죠. 그런 면에서 이 해운업과 조선업 양쪽 다 모두 이 미중 간 무역 전쟁의 반사이익을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